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가정법에 대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법은 우리 고등부 대상으로 하는 가정법 설명으로서 고등부 교재로서는 필히 통하는 고등영문법에 나오는 가정법, if 가정법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 캠브리지 딕셔너리 사이트를 참조하여 영어로 된 설명, 조금 더 정확한 문법, 개념과 함께 설명을 담아보았습니다. 중등부에서도 가정법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들도 가정법이 조금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가정법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만 한번 같이 들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법의 종류는 여기 한글 설명에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이라는 어려운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걸 영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잠깐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어로서는 imagined condition이라고 얘기하죠. 가정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일, 가능성이 아마 조금 낮다 하는 일, 가능성이 이제는 아예 없는 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if 조건문이라고 배우는, 우리가 if 조건문이라고 배우는 문장에 해당이 될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우리는 내일 소풍을 못 갈 거야 하는 흔한 예문 있죠. 그러면 if it rains tomorrow 라고 하는 if의 현재 시제를 쓰는 문장. We 안 갈 거야 해볼게요. We won't go on a picnic. 가지 않을 거야. 단순 현재와 will not 조동사를 쓰는 문장이 1번 조건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건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해요.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너한테 전화를 할 텐데 알게 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if에다가 과거형을 쓴다. 그리고 주어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죠. 그럼 가능성이 없는 일은 뭐냐? 과거 상황, 이미 벌어진 일은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과거 상황을 가정하면 if 과거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리고 주어 had pp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would, could, might, should 같은 조동사 뒤에 have로 바뀌어서 과거 상황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배웠던 우리말 표현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교재에 나오듯이 교재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는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 아까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있었던 세 가지 조건문 종류에서 1번 if 조건문은 우리가 if 조건문에서 접속사 파트 배울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2번, 3번에 해당하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만 다룬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여기 설명에 있듯이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매우 낮은 일을 가정할 때 쓴다예요. 그래서 여기 공식에 써 있는 걸 크게 다시 쓰면 if 만약에 주어가 뭐 한다면 이라고 얘기할 거지만 동사의
과거형을 쓰지만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주어 다음에 나오는 조동사는 would, could를 주로 많이 쓰겠죠. 하지만 문법상으로는 my, should까지는 다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요. 한 번만 과거 시제 표현을 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주의하세요. 과거형과 동사 원형. 그러면 현재 사실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문 1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f she treated people well. 그녀가 사람들한테 잘 대해준다면 실제로는 잘 대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잘 대해준다면 she would have more friends. 친구가 더 많이 있을 텐데. 직설법으로 바로 갑니다.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문장이요. 그녀가 하지 않아. 사람들을 잘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she doesn't have more friends. 친구가 더 없어 라고 말해주는 상황이에요. 2번 예문도 한번 볼게요. If Bill had enough time. 빌이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he could spend more time with his children.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 텐데 직설법 써볼까요? As Bill doesn'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he can't spend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more time with his children 이라는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는 현실의 상황을 반대로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제로서 표현해 준다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기 CF에 나온 부분에 별표를 한번 칠게요. 어법상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교재에 나오는 어법상 비동사의 가정법은 주어가 무엇이 됐던 간에 were를 쓴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근데 실제로 말할 때는 was를 너무 많이 써요. 우리가 if I was you 이런 문장을 듣는다고 해서 이상해 이해 안 돼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if I was you까지 된다고 하는 문법 책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문법 학교 내신 수준에서도 풀 때는 그냥 모두 were를 쓴다 라고 기억해 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요거까지 알아둬야 할 것은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 if절에서 were, to나 should까지 쓴다 요 문장 있죠? 이건 독해 문장에서 우리가 주로 볼 건데 모의고사 지문이나 수능 지문에서 이런 형태로서 문장이 나올 때 should를 굳이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should의 해석을 그냥 죽이고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로서만 해석하면 돼요. You can do this by yourself. 너 혼자 할 수도 있어. 너 혼자 할 수 있어. If you should need help. 너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할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들을게. 근데 내가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너 혼자 할 수 있으니까. If I were to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날 가능성은 정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는 were to, should를 쓰기도 한다라는 건 해석을 위해 좀 알아둡시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해요. 과거 사실을 반대하기 때문에 과거의 앞선 시제인 과거 완료 시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if 주어 had pp로서 표현하겠죠. 뭐뭐 했다면 주어가 할 텐데 했을 텐데 등등 하고 뒤에도 had pp를 쓰고 싶지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하기 때문에 have pp로 바뀐다는 점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이름이 복잡하듯이 형태도 앞뒤가 다 복잡해진다.
예문 볼게요. 1번. If we had caught the earlier train. 더 일찍 왔던 그 앞에 기차를 탔었더라면 we would have gotten ther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을 했었을 텐데 직설법 표현을 바로 본다면 as you didn't 과거로 가겠죠. catch the earlier train. 앞선 기차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would를 굳이 살릴 필요가 없어요. 해석을 하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we didn't get there on time. 과거 영어로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If Tom's friends had still been living in London, 런던에 살고 있다면, 여전히 살고 있었다면, 과거 완료 진행형도 가능하죠. 살고 있었다면 그가 우리랑 함께 머무를 수 있었을 텐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정법에서 다루는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 말만 어려워질 뿐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말만 어려워질 뿐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앞서 다룬 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혼합해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혼합해줌으로써 표현한다. 옆에다가 설명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혼합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상황이에요.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내가 지금 숙제가 너무 많았는데 안 해놓고 지금 몰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어제 숙제를 다 끝냈었더라면 지금 숙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놀 텐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거의 상황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상황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가정하는 if, 주어, had, pp를 써주고 현재 지금 내가 뭐뭐 할 건데 할 수 있을 텐데와 같은 would와 could를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겠죠. 그러면 친절하게도 우리 문법 책에서는 힌트로 now와 같은 말을 항상 붙여줘요. 헷갈리지 않도록.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제 숙제를 다 끝마쳤더라면 지금 나는 게임을 하고 있을 텐데 if I 다 끝냈었더라면 had finished homework yesterday 어제 다 마쳤었더라면 I would 진행형도 쓸 수 있겠죠. be playing games now 지금 게임을 하고 있을 텐데 어제 끝냈더라면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직설법으로 바로 가볼까요? 내가 어제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아. 할 수가 없죠. As I didn't finish homework yesterday, I am not playing games now. 어제 못 끝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게임을 하지 않고 있어. 게임하지 않고 숙제하고 있겠죠. 그래서 상황이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결합한 게 혼합가정법이다. 요거까지 if 가정법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거기 more grammar에 아까 설명한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단순 조건문과 1번이었던 단순 조건문과 가정법의 차이는 뭐냐? If John is honest 현재형이죠. John이 정직하다면
I will employ him. 나는 그를 고용할 거야.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근데 가정법으로서 표현하면 if John were honest, John이 정직하다면 I would employ him. 그를 고용할 텐데 그럼 여기서 풍기는 뉘앙스는 John이 honest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 우리 필히 통하는 영문법에서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if의 가정법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아주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설명을 다시 듣고 문제 푸는데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